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기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도 자,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간호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간호관리학을 접하게 됐는데 학생 때 간호관리학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고시 과목 중에 조금 어려운 과목이 간호관리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호 파트도 아니고, 그죠? 간호에서도 관리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상 경험이 조금 있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인데 학생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관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원 기본서를 먼저 보시면 여기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과 핵심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간호관리학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기출이란데 핵심 문제풀이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다 보면 동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항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자, 16년 국시에서 특이하게 간호의 역사가 두 문제 나왔어요. 자, 간호 역사는요, 세계사, 한국사 나눠지는데, 16년, 올해 16년 것만 빼고요. 15년까지는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많이 나왔어요. 간호사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숫자. 들이 역사니까 연대별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외워야 되고요. 특히 한국사는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간호 관련 내용들이 바뀌었나를 다 외워야 되는 단순 암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는데 16년 국시에 두 문제 나왔어요. 세계 간호사, 한국 간호사 하나씩.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맥이 풀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된다라는 17년 국시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상 문항수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죠? 역사, 세계 간호사 한 문제, 한국 간호사 한 문제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정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17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요. 다시 10문제로 볼게 할지. 그거는 변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전 버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서 다행히 쉬운 문제 두 문제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요. 그랬다가 두 문제 대비 준비하다가 갑자기 10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두 문제지만 이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1년, 그러니까 16년 것만 빼놓고는 15년까지는 평균 10문제에서 12문제 이상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라는 거고요. 나머지 구성원을 보시면 전문직관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간호윤리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호의 관리약에서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문항씩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통제에서 환자 안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실습하시면서 인증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고 나서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인증평가 관련 때문에 수간호사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수간호사님이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멘트를 쓰시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인증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공무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국시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평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통제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JCI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 실습하면서 병원 문 앞에 막 프랜카드 걸리죠. JCI 인증받은 병원이다. 자랑삼아 올리죠. JCI라고 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인증한 병원을 인증평가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한국도 아니고 세계 기구가 와서, 국제적인 기구가 와서 병원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심사를 통과했다고 병원에서는 자랑을 하는 건데, JCI 인증평가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거기서 JCI에서 모토로 세운 것이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통제에서 환자 안전과 간호단위 관리에서도 여기에도 또 안전관리가 들어가죠. 낙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관리에 속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환자 안전관리 활동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총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관리도 여러분들 몇 문제죠? 총 35문제죠. 물론 역사처럼 단순하게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동반이 되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결국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흡수해야 되는 사명감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교재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 페이지 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학교에서 1년 배우는 과목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8주 24시간 만에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제 말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강조하고 싶고 전달하는 내용은 많고, 그러다 보면 말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저의 말 타임 속도를 놓쳐버리시면 힘들어져요, 수업하는 게. 그래서 특히 간호관리 공부는 여러분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셔서 해 주셔야지만이 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격자 수기를 보시면 여러분 15년 국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 이야기 보면 간호관리가 다른 분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국시장에서 시험 보고 나시면 어떤 과목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합격자 수기를 저도 보고 안 내용인데, 간호관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주변에서. 근데 자기는 굉장히 쉽게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격 수기 쓰신 분이 그렇게 찝어주셨던 분이 있어요. 자기는 어려운 줄 모르고 풀었다. 물론 고맙게도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저랑 호흡을 같이 맞춰주셔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유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예상 문항수밖에 없었죠. 다음 시간에도 유인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단원 챕터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동영상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에 준비하여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실강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카페 이용하시거나 동영상 페이지 이용하시면 질문방 이용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자, 저랑 잘 같이 호흡을 시작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실은 역사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밌게 해야 되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부탁드렸죠?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시는 분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역사 3페이지 보겠습니다. 간호의 역사 보시면 간호 역사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 학습의 필요성은요, 자, 특히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24시간 안에 끝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갈 거여서 역사 학습의 흐름의 필요성, 학습의 필요성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간호의 발달 과정에서 그 순서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기간호. 자기간호는 스스로 자기를 셀프로 돌보는 거죠. 자기간호, 그 다음에 가족들을 돌보는 간호, 종교간호, 종교적인 간호, 직업적인 간호. 그 다음에 직업적인 간호 옆에 또 뭐 하나 쓰면 좋죠? 최근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전문적 간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기 간호, 가족 간호, 종교적 간호, 직업적 간호, 전문적 간호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간호사부터 볼게요. 세계 간호사는 먼저 보시면 순서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원시 시대, 그 다음에 고대 문명 시대, 그 다음 뭐가 있죠? 초기 기독교 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흐름에 맞춰서 간호의 변화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시시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시면 여기도 자기간호 중심이죠. 주로 간호는 여성들이 제고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가족간호 위주의 간호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활론이 그땐 강조가 됐었죠. 물활론은 뭐예요? 다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활론인데, 자, 모성애적 간호죠. 가족 간호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땡별표 본능적인 간호에서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간호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주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미신에 의한 간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간호 첫 번째 땡과 다섯 번째 땡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대 문명 시대에 보시면 몇 개 국가가 적혀져 있나요? 8, 그리스, 로마까지. 그러면 7개의 나라가 있죠. 그러면 그 7개의 나라의 특성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문제에 풀이 들어갈 거거든요. 막 헷갈려요. 이게 로마인지 이게 그리스인지 이게 인도인지 핵심적인 거를 정리를 확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간호인데,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무라비 법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위생시설,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장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천문학, 수학, 점성술이 연구가 됐었고 전염병이 그냥 불길한 별들의 영향으로 생각해서 미술, 마술, 미신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질병에 대한 개념이 신을 노하게 한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을 연결을 시켰고요. 그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는 별표하세요. 이집트는 은근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의 나라입니다. 자, 파피루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의학의 문헌이에요. 그래서 의학 문헌이 파피루스인데 거기에는 원인, 질병의 원인, 증상, 처방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파피루스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모탭이라는 거를 어디서 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영화 미라에서 조금 나쁜 악령으로 나오지 않던가요? 좀 이상하게 악령으로 나왔는데 실제 이모탭이라는 사람은 성직자면서 이집트의 의술인이었어요. 그래서 최초 신부 의사 이름이 이모탭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리학, 삼파술, 공중위생, 위생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특히 4번 별표요. 미라,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신념에 따라, 4, 5세기 신념에 따라서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의학기술, 간단하게 세 글자 미라 만드는 기술이요. 이게 이집트인 거죠. 그 다음에 점성술은 거의 고대 문명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별표요. 여성의 지위, 다른 나라들은 여성의 지위는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혹시 생각나세요? 그럼 되게 멋있는 여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되게 높은 여성이었지 그러면서 이집트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파피루스, 이모탭, 미라,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죠. 헬스 코드라서 모세법 별표하세요. 뛰어난 공중위생법을
여기서 모세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질병 예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난이도 하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를 언제 하냐 뭐 이런 유치한 문제도 있긴 해요. 8일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4번이겠죠. 예방의학, 공중위생법을 실행하면서 예방의학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환자, 전염병 환자 관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우물 검사도 했고, 정교적으로 돼지고기 안 먹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1번과 4번, 그 다음에 할례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도적. 인도는 별표 많이 하세요. 인도, 이집트처럼 인도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의사가 승려 계급이라는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브라만이라는 직급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물론 4개 직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높은 직종이 직급이라고 그러죠. 계급이죠, 계급. 계급이 브라만이었어요. 그 승려가 가장 높은 집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다라는 말이요. 힌두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게 베다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생치료에 대한 게 있었고, 우리 별표할 건 3번이에요. 아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 베다에. 그 다음에 4번요. 다른 나라 술에 비해서 외과적 기술이 인도가 발달했어요. 특히 어떤 기술이요? 어떤 외과적인 결계술? 편도선 절제술이요. 그래서 편도선 절제술이 항상 나오는 닦아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인도 그러면 외과 수술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거? 편도선 절제술이 가장 좋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최초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최초. 그럼 누구예요? 인도에서 역사상 최초 병원을 설립한 사람 누구라고요? 아소카왕. 3대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선사업, 위생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최초로 병원을 만든 사람은 인도의 아소카 왕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별표. 질병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했다고 해서 예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천연두 예방법들이 기억되어 있어서 뭐 하죠? 우두 접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천연두 예방법 플러스 우두 접종 이것도 대표적인 인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만우법전에 대한 것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요 대부분이 간호를 누가 했냐면 남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7번도 별표 남자 청년들이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 규범이 높았고 높은 기술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동양권 문화이긴 해서 어렵지는 않는데 1번 중국 의학의 특징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예방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특히 혈액순환이죠. 기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래서 진맥, 맥을 짚는 거 기술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양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를 건강이라고 봤고요. 특히 약초, 침, 뜸을 이용한 간호들을 이루어줬고 특히 체질에 따른 치료법이요. 그러면 이거 뭐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개의 체질에 따른 간호법들이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식수가 있어서 식수들이 오염돼서 그걸 끓여 마셔서 차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과적인 것보다 중국은 내과적인 것, 그 다음에 침, 친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간호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적 이름은 보셔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씩 뭐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뭐 신농 본초경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4번요. 동양은 여성을 강조했을까요? 남성을 강조했을까요? 그렇죠. 여성 하위 문화죠. 그래서 남성 우위 사상 강조로 해서 간호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남자요. 상대적으로 여성은 간호사 활동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 만화, 로마 신화, 아니 그리스 신화 많이 봤었죠. 그 신화 이야기 나오면 그리스로 가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스클레피우스요. 자,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의 의사였죠. 아폴로 아들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아스클레피우스, 그다음에 카두세우스는 별표하세요. 자, 카두세우스는 뭐예요? 의료를 상징하는 지팡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업적을 상징한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아스클레피우스의 업적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지팡이가 카두세우스고, 가끔씩 이 동물들이 문제에 나오기도 한답니다. 자, 뱀이 몇 마리? 그렇죠. 2마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뱀이 있고 꼭대기에 뭐가 있죠?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뱀과 비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혜와 평화.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업의 상징 WHO의 마킹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두세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카두세우스에 대한 문항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의 원인들을 이 사람은 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찰과 경험을 중시. 그 전까지는 주술에 의한 간호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관찰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의학적인 기틀을 히포크라테스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 선서할 때 어떤 선서예요? 히포크라테 선서하죠. 우리 간호학은요, 나이팅게일 선서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면서 후에 이게 성문화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해부학, 생리학의 기초를 이뤘고요. 또 중요한 건 여성의 지위죠. 여성의 지위는 다 낮았어요. 높았던 데가 어디라고요? 이집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여성의 지위는. 자, 그 다음에 환자 보호시설 별표하세요. 자, 테트리원요. 여러분, 테트리원은 이동진료 서비스라고 외우시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혹시 테트리스 게임 아세요? 옮겨다니면서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트리온은 앰뷸런스 역할, 이동 다니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노도키엄은 보고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공중위생을 굉장히 강조했죠. 왜 그러면 여기도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늪지대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한 배관시설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9번 별표요, 심신이론론 별표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일치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체육관도 굉장히 그리스 시대에 많이 만들었고요. 스타디움도 만들었고 온천장도 그리스 시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심신이론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죠. 로마는 별표 많이 하세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 중에 로마가 많이 나오는데, 셀서스요. 셀서스는 여기도 최초 나오죠. 뭐의 최초? 의학책이요. 그쵸? 그래서 셀서스 의학 전집을 처음 셀서스란 사람이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갈레는 여기서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해부학자야. 그러면 여기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쉽게 외우는 방법. 해부학자면 뭐죠? 배를 가르죠. 그쵸? 그래서 갈레, 해부학자다.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가르는데 어떤 쪽에 특히 외과적 절차, 기관전개술, 제왕절개술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가르는 해부학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개념도 신을 노하게 한 결과죠. 그렇죠? 신의 능력을, 로마도 신을 굉장히 우상화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굉장히 절대화해서 병에 걸리는 거는 신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군대 의학이 뛰어났죠. 로마 전쟁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군대에다 옮겨다니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 의학이 뛰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야전병원, 앰뷸런스, 군대 병원들이 설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여기도 급배수 시설, 도로 시설, 난방 시설, 복역 시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별표예요. 아까 이집트가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로마도 여성의 지위가 높았어요. 그럼 여성의 지위는 이집트와 로마를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위 높았고 독립적이고요. 이때 로마의 여성들이 직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외부 활동, 이혼하고 또 경제적인 게 많아서 이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외부 활동에 참여를 많이 했고요. 이 사람들이 로마 메이트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간호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메이트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나라들마다 문제에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14년도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긴 해요. 이집트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리스 문화 계속 지금 나오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시대 간호는요,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13년도, 15년도에 초기 기독교 시대 간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14년도에 기독교 끝난 다음에 중세로 들어가죠. 그렇죠? 중세가 14년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13년도를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는 14년도에 내고, 다시 초기 기독교를 또 15년도에 내고, 이런 형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초기 기독교 시대는, 자, 최근에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초기 기독교 시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자, 기독교 개념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서 예수가 나오면서 그리스도 정신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정신이 뭐였죠? 대표적으로 1번, 박애주의, 이타주의,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봉사로서의 간호가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3번은 별표 많이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던 초기가 뭐냐면 여집사예요. 그래서 여집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간호가 여성사업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여집사는 누구였느냐? 이거 실제 기출이죠. 패배죠. 근데 이 사람이 최초의 여집사면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었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 간호의 시작을 이 페베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집사다. 여집사 누구? 페베. 네, 그 다음에 최초의 여집사면서 최초의 방문간호 시행했다는 거는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여집사단이 간호에 미친 영향. 그래서 여집사단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류가 과부집사단, 처녀집사단, 뭐 이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과부로 만들어진 집사단이고, 또 그 다음에 처녀집사단, 처녀로만 이루어진 집사단이란 이야기인데요. 그런 집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별표하셔야겠죠. 순수한 이타주의 정신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별표만이 로마의 기부인, 로마 메이트론이 아까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 사람들이 간호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메이트론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꼼꼼히. 자,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높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바탕으로 간호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호도 하고 자선사업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로만 메이트론 세 사람은 꼭 외우셔야 돼요. 마르셀라, 파비올라, 파올라. 그래서 세 사람 외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땡땡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로마의 기부인, 로만 메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우기 쉬운 방법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세 사람 외우기는 거. 그렇죠. 라. 뒤에 다 라가 붙었잖아요. 그쵸? 마르셀라라, 파비올라라, 파올라라, 라라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라가 로마 메이트론이다 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마르셀라는 수도원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부가 많았다, 높았다 그랬죠.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내놔버렸어요. 수도원으로 내놔서 환자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파비올라는 최초 기독교 병원을 설립했다. 최초는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 설립한 사람은 파비올라. 그 다음에 파올라는요,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초로 간호사 훈련시킨 사람이요. 파올라예요. 자, 여러분 이때쯤에 서서히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다 외워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은 표시하기만 되게 바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풍토병, 유행병, 전염병이 많았다 그랬는데 늪지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늪 그러면은 느낌이 안 좋죠. 미생물들이 굉장히 번식하기 좋은 곳이 늪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염병, 패스트, 천연두 뭐 이런 것들, 말라리아 뭐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와 관련된 보건활동들이 시작했던 거죠. 하수도만 개설하고요. 목욕탕 만들고 공중변선 만들고 상수도 시설들을 다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와 의료기관이요. 자, 이거는 별표 많이. 이것도 15년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도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다이아코니아는요. 세 개의 땡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떤 걸 문제를 낼까요? 세 개의 땡에서. 세 번째 땡이죠. 오늘날 보건소 병원 외래 진찰서예요. 그리고 여집사단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다이아코니아고요. 제노도키아는 어때요? 두 번째 땡. 오늘날 종합병원과 같은 유사한 업무예요. 그러면 규모 사이즈는 어떤 게 더 커요? 제노도키아죠. 쉽게 외우는 방법,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제노도키아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가 있었다는 거죠. 같이 연결돼서 외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이아코니아는 여집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규모고 외래 클리닉의 위주 역할들을 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중세입니다. 중세도요, 14년도에 문제가 한 번 나오고, 14, 15년도에도 문제가 계속 나왔었네요. 자, 중세는요, 굉장히 혼란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중세는 간호의 암흑기보다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흑기가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중세 전반기의 특성을 봐보세요. 사회제도가 되게 무질서했고요.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질병 예방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병이 걸리면 이거는 신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신이 그냥 벌 주는 걸로 병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뒤에 또 나오겠네요. 일단 중세 전반기에는 그 간호활동을 주로 왕족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특수계층에만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서 왕족들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왕족들의 인력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 인력으로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조직적인 간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왕족들이 했기 때문에 부유한 상류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질이 높았고요. 특히 중세 그러면 왠지 막 중세 성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세 간호사들 이름 붙으면 성 누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수녀들에 의한 간호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높은 간호고 왕족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때 중세시대의 간호는 질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봉건제도와의 간호요. 자, 그러면 중세 전반기의 간호의 중세 전반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수도원 제도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통해서 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던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봉건제도가 이때 이루어졌었죠. 봉건제도 하에서의 간호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간호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간호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조건을 따지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봉건제도 나오죠. 거기서 보면 봉건제도의 수노원 제도가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의 침략을 해서 모든 시설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하게 되죠. 어디로 피난해요? 교회, 성당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생기는데 수도원으로 피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왕족들이었어요. 상류계층들. 나머지 서민들은 피할 수가 없었죠.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류층 계층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수도원 그러면 왠지 청빈, 청결, 복종을 요구하는 금욕적인 생활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귀족 계통들이 돈을 들고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거를 수도원에서 풀게 되죠. 그래서 의료, 치료, 봉사 활동들이 수도원 중심의 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팎에 극빈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 병원이 만들어지고요. 의료 사업은 전적으로 수도원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병원 시설은 나라에서 만든 병원인 거죠. 수도원에서 하는 의료와 나라에서 만든 병원은 별개로 운영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 병원은 별로 질은 높지는 않았어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도원으로 가고 수도원에서 돈을 푸니까 그쪽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수녀들, 그 다음에 그 남자분들 있죠? 수호사들에 의해서 질 높은 간호들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훨씬 그쪽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전반기에는 많은 성자 간호사, 간호사 중에서도 수도들을 중심으로 한 성자 간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개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염병은 신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병이 왜 발생했지?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관심조차도 없었던 게 중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호는 조직적인 간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었고요. 신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의 일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와 정화의 수단으로 간호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수녀들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간호가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호의 이미지를 성자의 이미지까지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자 간호사 세 사람 머스트 하셔야 돼요. 머스트는 별표 많이 해요. 그죠? 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참 싫어요. 근데 외워야 돼. 자, 세 명의 힐데가르드, 그 다음에 성 라데군데, 성 브리지드. 그래서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 시대 간호사냐, 중세 시대 간호사냐, 근대 시대 간호사냐, 이런 거 물어본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중세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세 사람, 힐데가르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직접 간호를 이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성 라데군데는요,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 그러는데, 그때는 중세다 보니까 금욕주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안 해요. 위생 관련에 관심이 없었고, 또 왜 우리 피부 자극하는 거지. 목욕하려면 우리 피부 이렇게 밀고 닦고 해야 되잖아요. 피부를 자극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피부 자극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목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성 라데군데가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목욕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 거를 시작을 했던 게 라데군데예요. 그래서 라데군데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뭐죠? 몸을 군데군데 닦는다 라고 하고 목욕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했다.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성 브리지드예요. 여러분 브리지 그러면 브리지 드자 빼고 브릿지 그럼 보통 다리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보통 다리를 브릿지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땡 수도원을 아일랜드까지 가서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다리 건너서 아일랜드까지 건너갔다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서 이 사람들이 브리지트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가서도 여자 수도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케어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도 문제풀이하면 이 세 사람들 계속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세병원이죠. 리옹의 호텔도 파리 호텔주인데 최초의 간호사 고해하기 위해서 모인 평신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여성과 미망인이 리옹 호텔주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5번이에요. 살레르노 의학교. 그러면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유럽 최초 의학교예요. 유럽에서의 그래서 살레르노 의학교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살레르노 양성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이하고 위생 규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후반기예요. 자, 중세 후반기는 자, 어둠의 시대가 끝났다. 아까 중세 전반기는 어때요? 시대적으로 좀 암흑하다 그랬죠. 시대적 암흑기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게 서서히 후반기로 오면은 이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암흑기가 조금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교황권 실추라고 써있죠. 교황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세는 기사단들이 활동했었죠. 중세 기사단들. 초기 이 사람들이 너무 활동했었어요. 그렇다고 후기로 오면서 교황청 권위도 떨어지면서 거기에 교황청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사들 세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황청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해요? 왕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황청이 실추되고 기사단 세력들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왕권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배치가 되는 도시 상공업들이 발달하게 돼요. 동방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호 선구자들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자, 3번. 여기도 어차피 중세기 때문에 초기 중세 초기에도 성자 간호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성자 간호사들은 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4번이죠. 전쟁을 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이요. 자, 이때 뭐예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겠죠.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기독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시키고자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중에 기사가도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중세 후기 간호 사업에 영향을 미친 거는 십자군 전쟁.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친 군인들 사람들이 많아지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간호가 엄청나게 발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간호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봉건사회, 교황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돼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맨 밑에 줄 병원과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담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나타나는 5번 기사간호단이라는 것이. 기사간호사는 별표만이요. 십자군 대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사간호단이에요. 그렇죠?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전쟁 중이잖아요. 남자들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군인 남자들로 이루어졌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전쟁, 저쪽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전쟁,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앰뷸런스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 별표만이 머스트예요. 자, 성은 안 외워도 되겠지. 성은 중세예요. 근데 이름들의 특성을 갖고 외우셔야 되는데, 요한은 대표적인 기사간호단이에요. 남자 환자들의 응급간호, 군인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걸 외우셔야 되겠고요. 튜톤, 기사간호단인데 튜톤 그러면 왠지 발음이 되게 딱딱하지 않아요? 원활하게 굴러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죠. 독일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독일에서 만들어진 기사간호단이에요. 군사적 업무 수에 이런 걸 안 해오셔도 되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기사간호단이 튜톤. 그 다음에 메리 그러면 너무 귀엽죠. 여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아이들을 위한 단체가 메리 기사단. 그 다음에 나자로는 왜 나병 환자들 있죠. 이름 비슷하죠. 나자로, 나병. 그래서 나 환자를 치료한 기사단이 성나라로 기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단의 4명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발승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린간호단인데요. 이게 15년도 문제에 나왔었죠. 자, 거린이에요. 거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질병이 너무 많고 패스도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이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하고 재산,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다 나눠주고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전도와 간호를 하면서 하는 거지 간호단, 쉽게 말하면 거린 간호단이 만들어졌어요. 좋게 말하면 탁발승단.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지유, 재산 다 나눠주고요. 맨발에 누더기 이름을 항상 나와요.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면서 전도와 간호를 한 사람은 거린간호단 탁발승단이고, 이 사람들은 중세 후기에 활동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탁발승단 3개의 이름들 기억하셔야 되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단. 이 사람들이 탁발 수도승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져서 대학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성 클라라단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빈곤한 클라라단 책마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클라라단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단체예요. 클라라, 수녀들을 위한 단체예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제3교단, 다른 말로 하면 티티아리스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도 치료하면서 평신도들, 남자, 여자 평신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땡땡이보다는 지금은 탁발승단에는 세 팀의 탁발승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사간호사대는 4팀의 기사간호사는 있었다. 그래서 기사간호단과 탁발승단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녀들로만 이루어진 단체, 엘리자베스 수녀단, 캐서린 수녀단, 어슬리 수녀단, 성령 수녀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조직이에요. 자, 가난한 환자를 보호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 길리스, 성 바돌로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 토마스 병원이죠. 성 토마스 병원 첫 번째 별표. 나이팅게일이 여기서 간호학교를 처음 만들었죠. 성 토마스 병원에서. 유명하게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를 보시면 아까 힐데가르데 나왔었죠. 그쵸? 힐데가르데가 뭐였었어요? 질병의 원인 증상을 구별해서 직접 간호를 제공한 사람이 힐데가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 간호학의 기술 보유에서 이선 대표적인 중세 간호사 대표가 힐데가르데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가 이때도 아기 분만했고요. 조산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발사, 외과 의사 발표하세요. 외과 의사 역할을 이발사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교회가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금지시켰어요. 인체 해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종교적인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인체 해부를 금지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거 하려고 해요? 안 한다고, 해부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오피 정도는 이발사들이 의사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발사, 외과 의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중세 후반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근대죠. 근대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시대적 암흑기가 아까 언제라고 그랬었죠? 중세 초기. 그쵸? 그러면 근대는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죠? 근데 근대 초기에는 간호의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간호의 암흑기였다. 3번 보세요. 간호에 미친 영향, 간호의 암흑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대 간호의 역사를 미친 역사적인 배경이 르네상스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은 처음에 굉장히 간호의 암흑기로 이끌었다가, 종교개혁은 암흑기로 이끌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르네상스가 나면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간호가 이제 급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의 첫 번째인데요. 암흑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배경 원인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종교개혁이 뭐냐면 헨리 8세라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종교단들, 그 중세 때 간호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랬죠? 수도원 중심으로요. 근데 헨리 8세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중세가. 그쵸? 교황권이 무너지고 기사세단 세력, 그 중심으로 한 기사세력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니까 왕권이 자기 실력을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이런 교황청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했던 성직자들이 했던 간호를 다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왕권이 복귀가 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종교단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는 아까 누가 들어갔었다? 성당이라든가 그런 수도원에 누가 들어갔다고 했었죠? 귀족들이 들어갔다 했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다 몰수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상위층의 사람들을 다 재산 몰수하다 보니까 종교단체가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류층들이 그런 성당이라든가 교회에 돈을 막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기초로 서민들을 케어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중세시대 간호였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 탄압해버려요. 그리고 성당 구박해요. 그러면 돈줄이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걔네 그 성당이라든가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간호를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카톨릭교 세력들이 약해졌죠. 교황청이 떨어진다고 약해졌어요. 시군들이. 카톨릭교 당연히 세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운영하던 병원, 의료, 구업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됐어요. 상류층에서 지원했던 재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 사업들이 다 중단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아요. 기관의 폐쇄로 우수한 수녀 간호사, 그죠? 아까 성자 간호사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돈도 없고 배경할 수 없으니까. 자, 떠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준비된 간호 요원이 없어요. 거의 중세시대 때는 성자 간호사에 의한 질적 간호가 이루어졌고, 나라에서 만든 병원은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자들 다 탄압하고 쫓아내고 나라에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준비된 간호요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간호요원이 부족해서 간호수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신교도들이 다시 나타났죠. 교황청들을 다 탄압했으니까 신교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새로운 병원에 대한 거, 간호사업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중세 수녀단체들이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인식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5번, 6번 발표. 의료기관 운영권이 국가행정부서에서 이루어졌던, 성당에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여성들이 간호해야 한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간호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간호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오히려 병원 가서 병을 얻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까처럼 간호의 암흑기가 됐다는 거죠. 같이 밑에 3번으로 보세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병원 간호가 어려워졌고요. 상류층 여성들이 지원했다고요? 지원 안 했다고요? 자기네들 재산도 다 압수당했잖아요. 지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고대 사상으로, 고대 문명사회의 간호로 질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미신에 의한 거, 주술에 의한 간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사상 최저로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때 근대시대의 종교개혁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때를 간호의 암흑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의학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베살리우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베살리우스, 호펜하임, 하비, 시드넘.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베살리우스, 쉽게 말하면 해부학자죠. 배를 갈라요. 베살리우스. 그래서 해부학자다. 그 다음에 하비는 심장 혈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드넘은요, 나이팅게일의 간호사상, 환자간호, 간호관리 원칙과 연결됐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뭐라고 정리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우리 기본간호에서도 하겠지만.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전쟁이 무슨 전쟁? 크리미아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인들 사망률이 거의 50%였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크리미아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개선해라 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나이팅게일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군인들의 환경, 병원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의복도 그렇고 하니 식사도 그렇고 환기도 안 되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환경관리였어요. 병원 환경부터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히고 공기정화부터 하고 햇빛 쬐게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만 개선해주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능력을 갖고 있대요.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는 이런 환경관리만 깨끗하게 잘해주면 건강은 회복한다라고 했던 게 나이팅게일 간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드넘도 보세요. 신선한 공기, 적당한 광선 유지, 환자의 병실 관리를 주장했던 거는 나이팅게일 개념과 비슷하죠. 그죠? 창문을 꼭 닫고 두꺼운 그때는 커튼으로 다 차단시켰다고요. 그런 걸 다 폐쇄시키고, 그죠? 자연 친화적인 환경 만들고 좋은 거 주고 해서 개선했다는 나이팅게일의 흐름과 비슷한 관리를 간호를 한 사람 시드넘이라고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이 일어나죠. 사회개혁이 실제적으로 이제 의학과 과학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지금 보면 종교개혁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했고요. 사회개혁이 일어나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학과학이 발달하면서 간호도 이제 그쪽 파트도 간호에도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직업적 간호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사회개혁이에요. 그래서 자, 종교적 자선 간호단 별표 마녀. 자, 여기 1번, 2번, 3번 다 별표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하면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다 별표하라.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는 없는데 그만큼 빈도수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종교적 자선 간호단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요. 성 빈센트 폴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설은 이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부잣집 여성들의 지원을 받아서 빈센트 폴이 만든 거예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땡이요. 종교와 간호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니폼 입기 시작했다. 일정한 복장을 입고 간호기술하고 간호와 종교를 구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개념하에서 성자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종교를 떠나서 간호와 종교를 분리하기 시작한 게 사회개혁 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종교적 자선간호단이 근대 직업간호교육의 효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 간호의 암흑기. 근대 초기가 아까 암흑기였죠. 종교개혁이. 그래서 암흑기에서 현대기로 넘어올 때, 좋은 쪽으로 넘어올 때 중대한 역할을 해서 간호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자선간호단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신교 여집사단이요.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대 간호가 탄생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신교 여집사단의 밑에 별표 있죠. 독일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송수. 이거 꼭 기억하. 이건 별표 많이 머스트예요. 자, 누가 만들었냐 문제도 있어요. 프리즈너 목사와 문스터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 최초 근대 여집사 간호단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독일 신교 여집사님이 만들었는데 어디를 기초로 만들어졌느냐?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에서 여집사단이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보세요. 실용간호학을 했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용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나눴어요. 간호학, 약학 뭐 이렇게. 그래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고, 우리 별표 많이 나이팅게일 나오면 항상 문제 나와요. 나이팅게일이 이곳에 가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에 가서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간호교육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데가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가 암흑기에서 직업적 간호로 전환된 계기가 이 양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별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문제가 하워드, 프라이, 서브킹 나오긴 하는데 하워드는요. 형무소 개선 방안. 같은 히읗으로 연결시키세요. 어렵지 않죠? 하워드 그러면 히읗 형무소 개선 방안을 개선을 노력하고자 했고요. 프라이는 여제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나이팅게일 들어갈게요.